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대출만 적정 수준으로 막아주면은 투기 수요가 자동으로 줄어들고 가격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청년 인구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십억 하는 서울 부동산을 받쳐줄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세 대출이 줄어들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매로 직행하는 경우가 폭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경매 물량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주요 연도별 경매 물량 신청 건수입니다. 경매 신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작년 2024년 경매 신청 물량은 11만 9천 건을 넘겼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물량에 약간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사실상 금융위기와 동일한 충격이 왔고 그와 버금가는 경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경매 신청 물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외환위기 터진 다음 1998년으로 24만이 넘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경매 신청 물량이 2024년과 큰 차이 없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매 물량 안에서도 아파트는 아직 30% 정도밖에 안 나왔고 앞으로 영끌들의 물량이 우르르 쏟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물량이 지금도 폭증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많이 폭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강제로 경매로 넘어간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의 물량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17,000건이 넘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2024년 하반기에 비해 30건 넘게 증가했는데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돈을 못 돌려줘서 경매 넘어가는 현금 부자들이 폭증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언론들이 현금 부자가 많다, 부동산 다 현찰로 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거짓 가스라이팅에 불과했다는 것이 강제 경매 급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못 구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량이 폭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6.27 대책에서 집주인들에게 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해서 다급해하는 집주인들에게 빌려주는 대출 금액의 한도를 대폭 줄이고 조건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에게 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에게 정부가 거의 제한 없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끌들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무너져서 나온 경매 물량들은 수십 채 이상씩 못 돌려주는 그런 악질적인 물량만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똘똘한 한 채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그 보호를 못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똘똘한 한 채도 사라지고 띨띨한 한 채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2025년 하반기부터 더 많은 영끌들의 경매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서 202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전세 가격이 폭등할 때 전세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전세 물량이 가장 비싸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서울의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2021년 급등해서 2022년은 높게 유지가 되다가 2023년 들어서 수직 하락하고 다시 반등은 했지만은 아직은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계약한 전세 물량들 4년이 지난 2025년부터 이제는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보면은 전세 가격 지수가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대략 10% 정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한다면은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기에 필연적으로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을 제한해버렸습니다. 이제 집주인들은 수억을 마련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못 돌려주면은 세입자가 그 돈 안 받겠습니다 하고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매로 넘기고 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이미 2023년에 했습니다. 당시에도 역전세로 난리가 나고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끌들이 배달 뛰고 라면만 먹고 사는 영상이 유튜브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집주인들이 제발 이사 가지 말아달라고 계약 갱신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면서 매달 얼마씩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세입자를 붙잡았습니다. 당시에 간신히 세입자를 붙잡은 사람들은 경매장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입자를 못 붙잡은 경우에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입자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이 아니라 새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고 전세 대출도 정부에서 제한을 하고 전세 대출 보증도 줄였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역전세 대란이 펼쳐질 것입니다. 2022년 물량이 최고점이었으니 전세 대란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버티고 버티던 영끌들도 이제 차례대로 쓰러질 것입니다. 사실 2023년에 전세 가격이 정상화가 계속 진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전세 가격이 반등했던 이유는 2023년에 정부가 집주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대출도 해주고 각종 특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정상화가 진행이 되다가 일시 정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에 특혜를 줄 생각이 없어 보인 만큼 이제는 2023년 정부의 도움과 특혜로 버티던 영끌들의 물량이 경매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투기꾼들이 현금 부자가 많다고 주장하는 만큼 현금 부자에게 비싸게 파는 방법도 좋은 탈출 방법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이 무려 42%에 달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 이상이나 되는 영끌 투기 비중도 52%가 넘었습니다. 2021년에도 서울은 투기꾼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도시였습니다. 2021년도부터 달려들었던 갭투기꾼들이 4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전세금을 정말 돌려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부디 투기꾼들의 말처럼 현금 부자가 많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현금 부자들은 경매로 넘어간 물량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정말 싸게 줍줍할 것입니다. 2023년 잠깐 멈춘 부동산 정상화가 2025년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